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구로 청년에게 길을 묻다 구로 청년 참여 미래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이서정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청년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오늘 행사는 구로청년정책 네트워크와 구로청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구로구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구로청년정책 네트워크와 구로청년의회 활동 공유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박서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청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홍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사무국에서 운영총괄로 담당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부위원장 배승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 김여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장이자 구로 청년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성 구로구청장님과 박동훈 구로구 의장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성 구로구청장님의 영상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청년에게 길을 묻다.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우리 청년들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취업하기가 힘든 그런 한 해가 되었고, 또한 창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구로 청년 네트워크 또 우리 구로 청년의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이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어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 청년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우리가 어찌하면은 이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인지 이렇게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오늘 함께 토론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구로에서는 청년 정책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동훈 구로구 의장님의 영상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의장 박동웅입니다. 구로에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들이 청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년이 희망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 청년들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환경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번 토론회 장이야말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구로구 의회에서도 토론회에 제안된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두 분의 따뜻한 축하 인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좌장을 맡으실 대학생국회 박서원 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제3대 대학생국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서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학생국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국회는 전공과 또 성별이 다른 전국의 이제 250명의 청년들이 법안 발의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용성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월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고요. 또 입법 타당성을 논하는 등 실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멘토 국회의원님들과의 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 실제로 법안이 발의되는 쾌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거의 200개가 되는 법안들이 또 법안 아이템들이 실제로 발의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 발의가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사회 문제의 주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담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학생극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행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행사에 자장으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게 청년들에겐 더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청년들과 전문가분들 또 그분들의 생각과 논제가 거침없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 또한 서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의 진행 순서와 또 방법에 대해서 또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발제 그리고 패널 토론, 사전 질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은 발제 20분, 패널 토론 각 10분, 그리고 마무리 발언 10분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해 주신 홍주현 협력관님과 이혜민 운영총괄님, 청년 패널 분들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청년청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홍주현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자치구의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구로구는 제가 담당하는 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협력관으로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성북구는 2016년부터 청년 지원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다양한 청년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청년정책 거버넌스 성북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서 또 구로구의 청년정책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이런 자리에 초대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마도 여기 계시는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과 대동소이할 텐데요. 저희 구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내고 그 이야기를 널리 알려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실무와 그다음에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성북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또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현수 위원장님께서 자기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장이자 구로 청년의회 의장을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전문가 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듣고 이걸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하는데 좀 자양분을 좀 얻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 거고요. 제 발제를 통해서 저희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내년에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승훈 부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승훈입니다.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서울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일자리 분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로 청년 이룸 운영위원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윤철 주무관님께서 자기소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청 청년지원팀 담당자 김연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청년 관련 업무의 담당자긴 하지만 제 일에 함몰될 때가 많아서 이렇게 다른 청년분들과 다른 전문가, 다른 구의 사례를 막상 들어보고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한테 참 소중한 시간일 것 같고요. 올해 첫 이렇게 청년 자율 예산제 사업을 시행했는데 좀 아쉬운 점도 많고 다음에는 개선시키고자 하는 점도 많아서 이 자리가 그런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님의 발표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구로 청년 참여의 기존 활동 공유를 주제로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구로 청년의회 사례를 위주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20분입니다. 김현수 위원장님 발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장과 구로 청년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구로 청년 참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어떻게 시작되고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청년협의체, 청년 거버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자율예산제라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청년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각 지역별로 청년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년정책 네트워크입니다. 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구청장이 직접 청년들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그 구로구청 내에 있는 청년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되는 조례안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구로구청 내에 일자리 지원과가 신설이 됐고요. 그해 10월에는 청년 관련 용어 그리고 정의, 연구, 기본계획 수립이나 청년 권리 보호, 청년 참여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등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후 본회의가 통과가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2017년도 12월에는 구로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제1기가 발족이 됐고요. 임원회로는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남녀 임원회 안에 이렇게 임원이 구성이 됐고요. 일자리 분과, 문화예술 분과, 생활안정만 분과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자리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생활안정만 분과 같은 경우는 청년 주거나 그리고 금융, 부채 그리고 청년 안전, 생활 안전 같은 것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생활안전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로구 청년정책 지원 기본 조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8조의 네트워크 운영 정책 제안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위주로만 따왔습니다. 먼저 이 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3항은 위원회 임기입니다. 저희는 자치구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있을 수도 있고 2년이 있을 수도 있고 연임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로구에서는 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항과 7항을 제가 공감하기도 하고 조금 좋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안에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아동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해당 당사자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청년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청년 정책이 비로소 저는 효과가 있고 그 실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청년 정책 파트너로서의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저는 이 멘트가 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를 우수한 정책을 구정에 반영한다는 것도 저는 눈여겨보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구로구청 청년정책 네트워크 조직도입니다. 1기가 작년에 끝났고 이번에 2기가 되었고요. 총무 부분이 신설됐고 사무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올해 활동한 내용은 예산제 발표할 때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릴 예정이고, 이번에는 작년까지 활동했던 제1기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저희가 좀 3가지 분야별로 좀 다루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거버넌스, 그리고 청년 주거, 청년 일자리 부분으로 좀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주거 부분입니다. 주거에 대해서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사나 연구가 선행된 적이 크게 많지 않고 아직 많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조차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해서 저희는 구로구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거는 청년들이 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청년 주거에 대한 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구로 청년 주거 실태 조사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로 청년들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 부분입니다.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당시 일자리 분과에서 저희가 청년 친화도라는 것들을 좀 저희끼리 매겨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청년 채용 비율이나 전체 직원 대비 청년 직원 수, 그리고 뭐 근로복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청년 친화 기업이라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곳을 인터뷰를 했고,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을 했고, 그 기사를 언론사에 게재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선안권 청년협의회입니다. 저희 구로구에서 보시면 구로구 근처에는 관악구랑 금천구가 있습니다. 이 관악구랑 금천구랑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발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거버넌스입니다. 네, 구로구 청년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자체도 그렇게 오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딱 2곳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민간협치 청년 분과입니다. 이 두 단체를 기반으로 구로구에 있는 청년들을 모으고 그 청년들을 토대로 구로 청년 거버넌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운영할 구로 청년 거버넌스 플랫폼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된 것이 저희가 구로 청년 의회가 된 것이고요. 이 구로 청년 의회를 토대로 해서 구로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와 그리고 책임, 권한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자율예산제입니다. 네, 청년자율예산제는 앞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말 그대로 시의 예산 편성권을 청년들이 참여에 의해서 진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청년자율예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제1기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작년에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논의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서울시 회의에서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자율예산제 사업을 통해서 진행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좋은 사례가 되었을 때는 시의 예산 편성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인 자치구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구로 청년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는 어떤 사업을 올해 진행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서 저희는 크게 4가지 분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청년 거버넌스, 그리고 일자리, 문화예술, 주거입니다. 청년 거버넌스 사업으로는 구로 청년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으로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그리고 주거 부분에는 주거 에디터, 청년 주거 로드,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 참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라서 제가 구로 청년 의회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얘기를 해볼 예정이라서요. 나머지 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는 구로 천양역에 위치한 일자리 토털 플랫폼이라는 저희가 청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린 사무 공간을 활용해서 구로 청년 대상의 일자리 사업과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청년들에게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고요. 주거 에디터 같은 경우는 구로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진행을 해서 구로 청년 가구 네트워킹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서류 인터뷰도 진행을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권역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주거 용어 사전이나 1인 청년 주거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구로 청년 주거 생활 백서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 로드 같은 경우는 청년 주거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주거 정책이라든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1인 주거 라이프 같은 경우를 많이 들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온 오프라인으로 총 7회차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번 사업은 제가 원래는 저희가 청년 축제였습니다. 청년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희가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좀 변경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예술인들은 좀 배고픈 청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퍽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주거나 영상 제작을 해준다거나 홍보물을 제작해 주어서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전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구로구 지벨리몰 1층 광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주거백서 출판 기념회와 함께 이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나온 결과물들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니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 거버넌스 사업인 구로 청년의회입니다. 네, 여기 대학생 국회 의장님께서도 계신데요. 제가 대학생 국회 활동을 3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학생 국회 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고 직접 만든 법안이 국회의원과 소통을 한 다음에 법안 공청회도 하고 실제적으로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구로 청년의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로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의 제안한 정책이 조례로 발의가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구청에 발의가 되면 본인의 생각이 실제적으로 구정 돌아가는 거에 반영이 되고 이것을 봄으로써 청년 참여의 활성화가 되고 이런 사업이 바로 저는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구로 청년의회 조직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청년의회 조직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구로구 의회 상임위원회를 조합해서 총 7개 상임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직접 조례 정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피드백을 받습니다.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발표회를 통해서 좀 최종 검토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 최종 검토에서 심사위원분들의 피드백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그 최종 검토를 받은 완성본을 제출하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수한 정책이나 조례안은 구청의 사업 그리고 조례안으로 발의가 되는 프로세스라서 이것들이 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저희가 이 결과 5개월간의 짧은 좀 활동이었지만 상임위별로 비대면 회의도 진행을 했고요. 교육을 통해서 비대면 교육도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약 40개의 정책과 조례안이 제안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얼마 전 구로 청년의회 발표회에서 다들 소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로 청년의회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내년에도 청년자율예산제 사업으로 진행하는 구로 청년의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로 청년 자율예산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서 저는 매우 뿌듯하고요. 예년에도 올해 겪은 시행착오들을 좀 바탕으로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그러고, 네, 구청에도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사회 문제에 또 여러 측면에서 발전해 가고자 하는 모습, 네,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으로 이제 전문가 및 청년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게 될 순서인데요. 패널 토론 시간은 앞서서 발표한 발제 내용에 대한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은 패널당 각 10분이고 또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장인 저부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현상을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시작에서 시작으로라는 네. 어휘적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청년들은 도전의 연속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사회는 청년들에게 뭐 사회에 걸맞는 자세라든지 또는 본질을 원하는데 청년들은 현상에 등 떠밀려서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그런 목표 지향형 삶에 치중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것은 격렬한 경쟁 그리고 또 청년 고용 또 실업률 유례없는 전염병 확산까지 올해는 더 힘들었죠. 이러한 환경에서 청년들의 열정과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갈 것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성적 설득이나 합리적 호소마저 무시당할 때가 많고 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모순적인 또 다양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저희가 제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과연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청년 문제에 직접 뛰어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작금의 상황에서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대안은 무엇인지 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주현 협력관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서울시 청년청 협력관 홍주현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자치구 청년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좀 사례 중심과 쟁점사항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서울시 차원에서의 청년 참여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좀 갈래라고 본다면 저는 기존의 우리 사회가 청년 정책 이꼬르 일자리 정책이라고 유지해왔던 기조들을 청년들의 목소리로 이것을 사회보장 정책,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보장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보장 2020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2015년도 당시에 5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그리고 설자리라고 해서 4가지 정도의 청년들의 종합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라는 대표적인 일이었고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은 삶을 보장해야 하는 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를 직접 만드는 일까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현금성 복지가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시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청년에게 청년 수당을 준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쟁점 사항이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건복지부가 직권을 취소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냈었던 결정적이었던 의식의 흐름은 청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과 삶의 무게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한국 사회의 커다란 어떤 경제 발전 속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뭐 취업률이 좀 낮은 것들, 뭐 대표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노동시장으로 가기 그 사이의 기간들을 우리가 보통 이행기라고 그러는데요. 노동시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사이에 있는 이 시간에 어떤 고통과 고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가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었던 청년 수당이라는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제기됐던 것이 그렇다면 과연 청년은 청년 정책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아마 이거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9년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제 청년 자치정부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청년 참여의 확신을 느낀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예산 편성 권한을 주는 청년 자율 예산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던 것이 그 청년은 청년 문제의 전문가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제가 오늘 아마 이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자치구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은 청년 자율 예산 안에 자치구 수기형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산 트랙이 만들어지면서였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패널로도 함께 참여하셨지만 성북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자치구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을 가장 빨리 해서 제 기억으로는 1호로 자치구 참여기구를 만들어서 자치구 단위로만 본다면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도 한 9년의 역사라고 본다면은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자치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시간의 축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서울시니까 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자치구 단위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은 이 구로구의 청년 정책 네트워크 분들이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럼 구로구 청년 정책의 기준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실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었던 좀 중점 사항으로는요. 어쨌든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정책 네트워크라는 것은 협치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과 관이 청년 정책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협치라는 어떤 장 안에 있는데요. 이 협치가 성립이 되려면 관과 민이 서로를 신뢰하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신뢰 관계에서의 가장 기본은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서는 이게 관 입장에서는 내가 청년 정책을 논의해야 되는 대표 주체가 구로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간 주체로서의 완벽한 내가 성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관 또는 행정부는 이 구로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완벽한 민간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예산을 지원해주고 교육을 지원해주고 뭐 활동을 보장해줄 아주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안목을 좀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을 해봐야겠는데요. 올해 자율예산 자치구 수기형의 작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것은 자치구에 이 활동을 이 사업을 지속할 의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비를 일부 편성을 해서 자치구가 서울시가 지금 마중물로서 주고 있는 이 자율예산의 서울 12를 이게 나중에 사라지더라도
제 구에서 청년의 어떤 참여와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약간의 의지라도 좀 보여주십사, 자치구 차원의 구비 편성을 좀 해주십사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자치구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좀 살펴보니까 구로구 인구가 40만 명이더라고요. 약 40만 명. 근데 좀 단순한 비교로 하남시 인구가 2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자치구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좀 다른 특성이 있다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자치구니까 힘들다라는 것을 좀 생각의 프레임을 좀 깨는 시도가 우리 안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다음 제가 자치구 차원에서의 주요 장점으로 다음으로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일단 수기 과정의 설계에 대한 것을 좀 공고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참여기구가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어떤 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를 통해서 어떤 시민이 된다라는 효능감도 동시에 좀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저도 자치구 나가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쟁점화되어 있는 어떤 사안도 이 참여의 장에서 같이 논의해봐도 좋을까요? 대표적인 좀 키워드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이 우리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사항도 이 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것도 공론화시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장이 저는 이 거버넌스라는 구조 안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내가 꺼내서 이야기했을 때 누구도 어떤 그 다양한 의제들을 제안하는 사람의 상처를 줄 권리도 없고요.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다양한 의제들을 펼치고 이야기하고 학습하고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장들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저는 앞에 있는 성북구가 그걸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거버넌스 안에 어떤 규칙이라든가 뭐 예절 같은 것들을 규범화해서 좀 정해놓는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참여기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구로구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제가 좀 예상되는 바는 어떤 국의, 어떤 과의, 어떤 팀의 담당 공무원이 이거를 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참여기구 앞서서 진행되었던 협치라는 사업은 자치구마다 이것도 좀 특성이 있지만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협치 조정관이 굉장히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 공무원분은 이 부처 간의 어떤 칸막이를 없앨 만한 권한이라든가 뭔가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년에도 또 하신다고 하면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 해당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와 실국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저도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효능감이 좋았던 게 이게 싸우자고 만나는 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제안하신 것은 우리 구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좋게 좀 답변을 해주시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일부 수용이 된 어떤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내가 낸 정책이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함께 좀 같이 논의하고 행정을 이해하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동료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내가 참여했는데 올해 참여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안 보인다면 우리의 좀 성장 동력은 결국엔 사람인데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참여했던 동료들과 내년에도 이 즐거운 어떤 참여의 장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좀 동료 시민으로서 성장한다는 어떤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구로구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홍주연 협력관님 발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혜민 운영 총괄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준비를 해 왔는데요. 마침 이제 발제를 사전에 공유를 해주셔서 발제 내용에도 조금 연관 지어가지고 저희 성북구의 사례를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례 얘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더 궁금해지니까 저는 이제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생겨나는 질문들이나 또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싶은 점들은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또 서로를 상호 질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충분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시길 바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북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자기소개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북구는 2016년 4월에 처음으로 이제 성북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정책 거버넌스라는 것이 사실상 어느 자치구에서도 도입하지 않았던 시기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면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버넌스는 사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청년지원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구청장이 함께 동석하는 청년 지원 단체들의 모임을 우선적으로 이제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먼저 결성을 했는데요. 성북구에는 굉장히 대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창업지원센터나 총학생회 관계자들, 또 청년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관계자들, 또 청년 창업을 하고 있는 뭐 창업자나 아니면 청년 단체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해서 성북구 청년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중력지대 성북이 생기던 당시에 이제 어떤 부지로 들어가면 좋을지를 같이 논의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성북구에 있는 청년 정책에 상당히 깊이 좀 관여를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청에서 소화하는 수많은 청년 정책들을 하나의 협의체가 사실 감당하기란 좀 무리가 있었어요. 한 20여 명 정도의 위원들이 활동을 했는데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연회 2회 회의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이제 의무사항으로 이걸 가져가지 않고 다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협의체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자발적이고 조금 더 빈도가 잦고 조금 더 문턱이 낮은 좀 청년 민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조금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조금 더 청년들이 자주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성이 조금 더 생겨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일상적인 그런 정책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북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2017년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물론 관에서 주도했습니다. 성북구청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성북구청 일자리 경제과 청년 지원팀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관에서 조금이라도 민간의 힘을 좀 더 이제 관여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운영을 민간 활동가와 단체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관계 법령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구청의 부처를 설득하는 것은 관에서 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모의 의회를 진행하고 또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안해보는 등의 활동을 지속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정책과 정치와 청년들이 잘 만날 수 있게 접점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점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자치구 단위에서 조금 더 정책 제안에 대한 효능감을 가질 수는 없을까? 좀 더 우리가 해냈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중에 이제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도 각 자치구마다의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조금은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저희도 조금의 형태 변화를 주게 됩니다. 2018년부터 성북청년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인데요.
청년들이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게 만드는 공론의 장이었고, 성북청년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으로 총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구청에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라는 이 컨셉만으로도 상당히 청년 시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고 40-5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 4차례의 공론장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 또는 어떤 보완점은 청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그리고 청년의 일상에 잘 가닿는 청년 정책이 좋은 청년 정책이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조금 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컨셉을 계속 유지할 줄 아셨겠지만 조금 더 다르게 2019년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바로 청년들의 일상에 조금 더 함께하기 위해서 동네 모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 이제 23개의 자치구에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네별로 모임을 이루어 가지고 진행되는 자치구는 성북구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잘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뜻 실험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저희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분석하는 데에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의제별로 모임을 했을 때와 동네별로 모임을 했을 때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 역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20개의 행정동이 있는데요. 이 행정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네 의제를 발굴하고 동네 친구를 만들어주는 어떤 촘촘하고 섬세한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고, 2019년 성북청년 공론장에는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100일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나름의 저희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이 되었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성북구에도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조금 더 긴밀한 협력을 이루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이 벌어졌는데 성북구도 이것에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도 정책 제안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더 많은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네에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청년 활동 생태계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까지 이 청정넷의 어떤 목표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다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성북청년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공론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 자율 예산제를 통해서 제안된 성북구의 청년 정책 및 기존에 진행되었던 청년 정책까지 좀 두루두루 함께 홍보하고 브랜딩하고 청년들과 함께 이것을 소통해내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또 특이한 것이 2019년 운영사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참여자였던 사람도 운영사무국에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2019년에는 참여자로 참여를 하면서 동네에서 조금 더 나와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열망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20년은 운영사무국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사람들이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 좀 성북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좀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청과 시청은 무언가 청년들의 활동을 충실하게 서포트하는 데 집중하고 운영은 민간의 활동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성북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자발성과 자율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20여 명의 멤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2019년에서 1개의 권역이 더 늘어나서 6개의 권역으로 성북구를 나누어서 권역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빈도는 이제 주 1회 정도 되고요. 전체 권역별 모임을 나눌 때마다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들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 그리고 그 정책 제안과 관련이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까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최종 목표는 더 촘촘한 범위까지 지역에 깊이 스며들고 청년들의 일상이 바뀌는 것, 그래서 청년의 삶을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특별한 사람들이나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것이 아닌 보통의 청년들 사이에서 오가는 것, 이것이 저희가 목표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맥락에서 구로청정넷을 위한 제언을 좀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 우선 청년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모니터링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에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조금 개정해 보려고 시도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 이것은 성북구에 그만큼 청년 활동 단위들이 오랫동안 다수 활동하고 있었던 것 때문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지금 공유성북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민간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성북구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유성북 원탁회의에는 300명 이상의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나 관계자들이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지역 분위기, 그리고 성북구에서 이제 청년 활동을 이어나갔던 다양한 청년 단체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이 자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모델이 상당히 좀 익숙한 그런 지역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 않은 주체들이더라도 본인이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론의 장에 초대하고 그들이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청정넷 운영 사무국을 참여하면서 가장 유의하는 부분은 일상성 그리고 커뮤니티성입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활동을 봐주는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에 저희는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운영사무국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주도하는 민간 주도형 참여기구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사를 나누고 지역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민간 커뮤니티가 동마다 생기는 것이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구로에서도 청년 자율 예산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 프로세스를 잘 꾸리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일상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일상적인 이벤트보다는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모임 이런 것들의 가치가 훨씬 더 대두되고 있는 시국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지역구로의 장기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로컬의 가치가 더 빛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 활동에서 일상성과 커뮤니티성을 조금 더 되살려서 청년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것도 자치구의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거버넌스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는 그 규모 면에서 또 실력 면에서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계라고 보지 않고 차별성이라고 본다면 자치구의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조금 더 보통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말하고 떠들고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로청정넷과 성북청정넷의 시작은 비슷한 모습일 테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토양은 정말 다를 겁니다. 이 다른 토양에 뿌리내리고 있는 서로 다른 성격의 주체들을 어떻게 더 잘 초대하는가, 어떻게 더 문턱을 없애는가, 어떻게 더 교육하고 양성하는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책 너머의 삶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보통 청년들의 문제의식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거버넌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성북구의 청년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구로의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민 운영 총괄님, 네, 발언 너무 감사합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운영 총괄님의 이제 그 발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현운감, 또 가질 수 있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청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직접 발로 뛰면서 네, 해결해 갔던 그 모습이 정말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그 전에 이제 발언을 해주셨던 홍지연 이제 협력관님, 네, 그 내용과도 좀 제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동료 시민으로서의 발전은 청년들도 먼저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또 구역 자치, 네, 이런 모습들 함께 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승훈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에서 실제 청년 참여를 했었던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2019년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 모집글을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전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신청해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실제 마주한 네트워크의 모습은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이와는 다르게 그 당시 2년차에 접어든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 경험이 없는 담당자와 네트워크 위원들이 대다수여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보다는 단순한 청년 모임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으나 단순한 모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제 처음의 의도와 같게 모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경험들을 많이 공유하자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전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채택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일자리 분과에서 실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과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가 없이 첫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든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은 부위원장 임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책을 맡았다는 책임감과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분과별 최소한 1개의 정책 제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청년의 활동에만 신경을 썼었던 정책 네트워크였다면 조금 더 정책 네트워크라는 의미에 맞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새로 임명되거나 청년 활동을 처음 하는 위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참여를 독려했고 일자리 분과 회의를 많이 진행하면서 구로구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올해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 자율 예산제라는 거대한 사업을 기점으로 변화했습니다. 정책 제안서 작성을 위해 구로 협치와 회의를 하고 타 구의 청년 의원들과의 회의에 참석해서 모두 고민하고 조사를 했고 밤을 지새워 머리를 맞대고 작성을 해서 겨우 제출 기한 바로 직전에 완성을 해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자리 분과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자율 예산제 일자리 프로젝트 지원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함께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던 위원들과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든 사업이라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년 자율 예산제 사업과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은 수많은 변경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주거 에디터, 구로 청년의회 모두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 앞서 세운 내년도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청년 참여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더욱 다양한 분야와 활동으로 구로 청년들을 모으고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는 청년 참여에 있어 아직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수료식을 진행한 청년의회에서 참여한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청년 참여에 대해 무지하고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청년들이 많아서 다들 이러한 경험이 소중했고 우리는 조금의 실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들 모두 만족스러웠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을 통해 만난 구로 청년들을 계속해서 구정 활동과 청년 참여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이 할 일이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승훈 부위원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로구청 청년지원팀 김윤철 주무관님의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올해 제정된 청년기본법 보면 청년은 이제 19세 이상 34세 이하라고만 단순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가 아니라 청년이란 말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주류 세대 및 사회 공식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에 위치하고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자, 구직자, 창업자, 재학생, 휴학생, 졸업 유예생 등 각자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너무 다른 층의 집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불운한 세대라는 이미지만으로 단순히 청년을 묶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다면적이고 다중적인 존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만큼 청년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이기보다는 청년 정책을 할 때 청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청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청년 자율 예산제를 구례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청년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논해보고 직접 진행해봤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이게 청년 참여 정책의 원년이 올해가 그런 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크게 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모든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고 그런 변화를 코로나가 좀 빨리 앞당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성이 정말로 너무 소중하게 되었고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성이 좀 더 강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더 발전된 청년 참여를 위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담당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청년 참여가 단순 숫자가 아닌 더 많은 스펙트럼의 청년 계층이 참여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 청년 단체 참여들 혹은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모임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들이 나중에라도 자생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혜민 패널님하고 홍준 패널 들어보니까 이런 고민을 다 다른 구도 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들으니까 좀 많은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분들의 얘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로구는 사실 다른 곳에 비하면 좀 청년 참여나 청년 활동이 좀 이제는 시작 단계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래저래 생각을 해봐도 근데 결국은 이제 답은 청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보통 청년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청년 문제는 관련 문제나 정책은 관보다 좀 청년들이 항상 앞서간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좀 이들이 좀 더 이들의 생각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서포트와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넓은 스펙트럼의 청년들 그다음에 그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모두 다 만족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청년들과 직접 밀접해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다음에 생활에 밀접한 것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그들과 얘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분들도 청년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다음에 청년들을 의심하면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행동으로 그들이 저희가 구청과 관하고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청년과 단체들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그분들을 모두 설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철 주무관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사전에 질의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의에 대해서 패널분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의 사전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문을 말씀드릴 건데요. 청년의회 같은 경우 사업이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족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청년 자율 예산제 사업이다 보니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이 끊이지 않고 하는데 청년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발제하신 김현수 위원장님과 청년 패널분들께서 이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패널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자율 예산제에서 저희가 제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청년의회 그리고 청년 주거 로드 그리고 청년 주거 에디터 일자리 사업 문화예술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진행하는 사업은 청년의회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가는데요. 청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구에서도 좀 색다르게 진행됐었고 좀 장기적으로 좀 진행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올해 약 40개 정도의 정책이나 그리고 조례안도 발의가 돼서 이것들을 계속 성과를 내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구로 안에서도 독립적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독립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자율 예산제가 끝나도 계속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청년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청년의 선배로서 발표도 먼저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같이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모범을 보여서 오늘 후배들을 같이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의회에 참여했던 구로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구로의회 수료식이 끝나고 나서 저희 참여했던 청년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끊지 않고 이 모인 청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끼리 단톡방 운영, 주기적인 모임, 술자리라도 어떻게든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청년의회 발제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아서 저희가 해체할 생각도 없었고 계속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또는 그 의회 분과의 단 한 명이라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역할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참여했던 청년들의 주된 이야기가 다들 아쉬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년의회를 처음 해보는 거고 청년 활동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어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내가 냈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서 코로나로 인해 좀 짧아진 사업 기간으로 더더욱 부족하게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이제 내년도를 대비해서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좀 더 조사를 진행해서 이제 내년에는 2년 차에 접어드니까 조금이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욕심을 다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율 예산의 지속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네트워크의 지속성이라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의 담보에 대해서 지속성을 얘기하시는 건지는 한번 뭐 두 가지 측면을 다 놓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민간 협치라는 게 이게 자율 예산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왔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협치라고 하면은 이미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제언을 한다던가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하는 활동들도 협치의 하나의 또 다른 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율 예산이라는 게 얹어지면서 이 어느 순간 제안서를 써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걸로 좀 함몰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참여기구라는 거의 본래 취지를 좀 잘 활성화시키는 거에 좀 더 방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담보하는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행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율 예산의 사업 운영 프로세스를 보면요. 반드시 좀 제안해줘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 사무국의 예산이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기반 조성 사업이고 그 외에는 편성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참여기구 운영의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예산이 담보되는 것을 내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의제를 가지고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질문하시는 분도 좀 더 뭔가 정책, 예산 이런 것보다 내가 구정에 어떻게 하면 더 다채롭게 다양하게 좀 참여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동료들과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홍주연 협력관님 발언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말은 좋은데 사실 시간과 돈이 여유 있는 청년들 위주로 참여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느 정당 소속된 대학생,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요. 저만이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느낌을 탈피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패널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이런 느낌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느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는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뿌리 깊게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 저의 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청년 참여기구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언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온라인 참여를 더 활성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는 성북구에서 이번에 청년자율예산제 예산 제안서를 쓰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해커톤이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 그 단어를 조금 변형해서 수기톤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수기 과정 전체를 이제 좀 기록을 하고 그 수기 과정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서가 발표되는 과정을 1시간 분량으로 계속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의견을 받고 또 모아진 제안서를 또 온라인상에 공개를 해서 또 제안에 대한 의견을 또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의 지금 현재 생계 유지 또는 본인의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모든 활동들을 다 우리가 있는 곳에 와야만 할 수 있게 설계를 한다면 당연히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기획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이제 온라인 참여나 오프라인 참여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들을 사무국 그리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면 이 거버넌스 구조 자체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 신뢰가 있는 이 거버넌스에 내가 어떻게든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시간과 어떤 에너지를 내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성북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는 위원들에게 어떤 활동 비용을 일정 부분 책정해서 청년들의 동기부여를 조금 더
보장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방식도 이제 아주 충분한 보상이 된다라고 제가 역시 확언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청년들에게는 충분히 자신의 이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또 접근성이 다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불사르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자치구별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앞서 이혜민 총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약간 문턱을 낮춰야 될 필요성과 그리고 저희 활동을 좀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반영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아리 같은 느낌으로 저는 다가가야 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동아리가 솔직히 의무는 아니었는데 정말 저희가 가고 싶고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친하고 여기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감정적으로도 좀 교류 관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공유하는 장을 만들면 어떨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코로나에 맞춰서 서면으로 질의서를 좀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을 좀 더 잘 하거나 주장이 좀 있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돌아가는 반면에 서면으로 받았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솔직하게 다 써주셔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을 했고 좀 더 자주 이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며 내용을 정리해서 짧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홍주연 현역관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요. 일단 좀 웃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요. 좀 숨 막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쭉 있으면서 들은 느낌이요. 일단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로구 청년정책의 당사자는 구로구 청년일 테니까요. 구로구 청년정책의 가치와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당사자분들의 몫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거버넌스라는 장이 절대로 나의 어떤 과업이라든가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진 않았으면 절대로 좋겠고요. 이곳에서 나 당사자의 어떤 고민이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을 나누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 때 구로구청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게 재밌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이 과중한 나의 인생의 과업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 구로구청 안에도 제가 예상하는데 다양한 어떤 참여와 거버넌스의 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젠더 거버넌스도 있고요. 무슨 구에서 다양한 인증들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자문을 얻기 위한 뭐 인권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하는데 청년이 필요하다면 여기 네트워크에서 기꺼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역사회의 정책 형성과 다양한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는 네트워크이자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혜민 운영 총괄님 마무리 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나왔던 이야기가 결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과연 끝까지 보실 분들이 계실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셨다면 그만큼 구로의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구의 사례 같은 것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좀 열심히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탐구 모임인데요.
이 탐구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모험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냥 공부 모임, 연구 모임 하면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데 탐구하면 서로에게서 뭔가 배울 수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저는 이것이 청년들이 지금 현재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서로에게서 계속 배우려고 하고 서로의 어떤 좋은 점들을 봐주려고 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서로를 모니터링 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겨서 우리가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만나더라도 웃으면서 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좀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되는 계기였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네, 이혜민 운영총괄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토론회 저희가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시작하고 거의 처음으로 하는 토론회인데 많은 예멘 패널님이나 홍주현 협력관님 오셔서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김인철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온라인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좀 앞당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더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좀 더 청년들에게 어떤 소통 공간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공유하고 알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됐고 이거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배승훈 부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서울시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에 대한 교육을 들은 것 같아서 조금은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혼자 구로 청년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구로 청년들이 활동을 통해서 나중 토론회에 저와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로 청년의 길은 결국 구로 청년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부위원장으로서 저도 좀 더 많은 구로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로구청 청년지원팀 김윤철 주무관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여러 분들의 많은 얘기 제가 듣고 싶고 고민했던 얘기 들어서 좋았는데 마음이 되게 무겁고 어깨도 무겁고 합니다. 예, 근데 근데 어쨌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정책은 청년분들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재미없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많이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얘기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참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이 얘기가 듣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또 다가갈 수 있을지 생각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패널 분들과 또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테이블에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소통, 배려, 화합으로 함께 열어가는 새 구로라고 써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될 얘기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존이죠. 청년과 지역사회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사회 곳곳 그리고 지역 곳곳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 길잡이를 지역구에서 또 자치구에서 도와주셨으면 또 도와주시리라 또 믿습니다. 이것으로 자장으로서의 저는 마무리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토론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